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박영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에 대해서 첫 시간을 열어줄 사람입니다. 일단 우리 공부하게 될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도 좀 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수님이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할 자료예요.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슬라이드 쇼로 바꿔서 해볼게요. 처음부터. 자, 우리 받은 책을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될 건데 교수님이 같이 하는 이 수업은 뭐냐면 지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 제목이 흔들린다 뭐지?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페이지 2에서 페이지 4까지 커버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왼쪽에 있는 책자가 커버인데 우리가 이번에 조선대 팀에서 책을 두 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지진이고 하나는 산사태이고 여러분 중학생은 지진을 배우게 될 거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산사태를 배우게 될 건데 교수님은 지금 오늘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책 제목이 민주시민 소양 함양을 위한 자연재해 지진 탐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민주시민 소양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민주시민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교수님이 지금 있는 조선대학교 전경이에요. 저기 맨 뒤에 있는 것이 학교 본부이고 저 가운데 총장님이 계시는 방이고 바로 여기 왼쪽에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파워포인트를 쓸 수 있나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사범대. 교수님이 소속되어 있는 사범대. 하지만 교수님은 이 오른쪽에 자연대 지금 건물에서 지금 수업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본부. 저 뒤가 뭐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등산. 여기 왼쪽은 국제관. 이 오른쪽은 도서관이에요. 여기 오른쪽, 왼쪽, 여기 사방에 다 건물이 많은데 이 무등산 뒷자락을 끝으로 여기 본부가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 끝에서 요 끝까지 길이는 375m. 조선대학교 수업을 들으니까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참 교수님이 고맙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우리 책을 보면은 우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알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중학생이긴 한데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란 무엇인가?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지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림 세 가지가 보이죠? 왼쪽은 성벽이 있고 어떤 도시 같은데 가운데 뭐 아파트 같은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줄 맞춰서 걷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런 데 보니까 지금 성벽이 좀 무너져 있네요. 이게 무너져 있는 게 한쪽으로 무너져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좀 뭐랄까 전쟁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줄 서서 지금 바깥에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싸우는 분위기 아니지만 이 자체가 무너진 것 같고 이 가운데 그림을 보니까 파도 같아요. 파도 여기 배가 있는데 파도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서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는 게 보이고요. 또 오른쪽은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큰 항아리 같은데 요 위에 보니까 용이 있네요. 용 얼굴만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두꺼비가 있네요. 입을 벌리고 있고 여기 용 입에 여의주가 있네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인지 교수님이 조금씩 얘기는 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관찰한 걸 얘기는 했어요. 자, 이게 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교수님이 이 책을 만드는데 교수님 제자 중에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대학교 지구과학교육 졸업한 우리 언니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내가 한번 그림 만화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진 프리존이 아니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진 프리존. 프리존이라는 건 프리라는 거 안 한다 이렇게 자유스럽다는 얘기보다 안 일어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프리존 하면은 안 일어나는 곳인데 이거 웬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고 자, 다음은 2016년도에 일어난 지진의 세계 각국의 피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 얘기를 하고 순서대로 에콰도르,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한국 경제 모습입니다. 사진이 지금 여기 에콰도르,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한국 경제 모습이라고 쭉쭉쭉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 TV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지진이 나면 엄청나게 피해가 날 텐데 한국 경제도 지진이 났는데요. 이제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가 보다. 아빠랑 아들 같아.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마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면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중학생이면은 지금 2021년이니까 2016년에 지진이 났다고 2017년 포항 지진도 나고 경주 지진 난 거 생각을 하면은 벌써 5년 전인데 여러분이 지금 13살, 14살, 15살, 5년 전이면은 초등학교. 오케이? 그럴 때 뉴스 좀 들었으면 알 수는 있었겠네요. 자, 여러분 핸드폰에 QR 체크 있죠? 요거 한번 볼래요? 요거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럼 일본에 지진 났을 때, 칠레 지진 났을 때, 네팔 지진 났을 때, 인도네시아 지진 났을 때 지금 잠깐 수업을 중단하고 받아줬습니다. QR 체크해서 한번 보세요. 교수님이 시간상 이거는 다 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지진이 나서 아마 사람들도 많이 죽고 막 이런 어떤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건물도 많이 무너지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교수님이 이 땅이 흔들리는 걸 왜 흔들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실험을 간단히 한 영상도 보여주긴 할 건데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물론 다른 파가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파가 있어서 건물도 무너지고 뭐 이런 다른 파도 있지만 지금 여기는 P하고 S파만 알아볼 거예요. P는 먼저 온다 그래서 P파, S파는 나중에 온다 그래서 S파, P는 primary, 첫 번째에 온다는 P. 우리가 primary school 이러면은 초등학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P는 primary의 P고 S는 두 번째 secondary 이런 식으로 해서 P와 S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링키라고 이거 슬링키라 불러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슬링키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P파에 대한 모습이고 이건 S파에 대한 모습인데 지금 힘의 방향을 양쪽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도 보면 여기는 좀 흩어져 있고 여기는 좀 뭉쳐져 있고 여기 좀 흩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힘의 방향 양쪽, 진행 방향 양쪽. 그래서 답은 같다. 딩동댕. 자, 이거는 힘의 방향 양쪽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은 힘의 방향이 앞뒤로 그렇죠? 아래 위로.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은 쭉쭉 앞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의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뭘 보면 되냐면 교수님이 유튜브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교수님 얼굴, 그 다음에 여기 되게 많은 유튜브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놨는데 일단 아까 primary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나와라. 좀 느리네. 아침이라서 그런가?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 그렇죠? 힘의 방향하고 진행 방향이 똑같죠. 자,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과학입니다. 여러분 왜 주변에 이런 친구들 꼭 있죠? 공들여 쌓아놓은 젠가탑. 교수님 알고 있는 과학 쿠키 아저씨가 나왔네요. 자, S파 볼게요. 자, S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90도로 수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강의를 가게 되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같다, 이거는 수직이다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전에 한 것처럼 여기는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서로 같다. 그래서 파의 진행 방향, 진동 방향. 이거는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파의 진행 방향, 진동 방향. 그래서 요거를 종파, 요거를 횡파라고 불러요. 요거 뭐라고? P파, 요거를 S파, primary, secondar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파, 이거 또 다른 대표적인 example이고 이거는 전파, 물결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여준 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든 것이고 나머지 자연상에서는 음파, 여기는 물결파, 전파 등에 해당할 거예요. 자, 일단은 지진이 나면 지진의 종류가 우리가 심해 지진, 천발 지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천발이라는 거 천자는 얇을 철자예요. 그래서
신발 지진, 천발 지진. 그래서 천자는 얇은 철자에서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 신발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 그 기준이 뭐냐? 한 70km. 그래서 그 위로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 지진, 천발 지진, 중간엔 중발 지진, 그 다음에 300km 이상은 신발 지진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 진원에 대한 얘기. 진원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중심.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진원, 움직이는 원래 자리,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진, 여기가 진원이라 그래. 그 위로 쭉 올라왔을 때 이 지표상을 뭐라 그러냐면 진앙. 진앙은 움직이는 그 가운데. 요 가운데 중자기는 진앙. 중자는 아니고, 오케이. 진앙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오리진, 원래 있던 시작하는데 요런 위에 올라왔을 때 표면상에 있는 그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요 관측소까지 거리는 진앙거리. 이거는 진원거리. 이거는 진원 깊이.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땅이 흔들리는 거는 자연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단층은 뭐냐면 땅이 툭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 단층, 층이 뚝 끊어진다. 그다음에 화산,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땅이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일어나면 또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건 다 뭐라 부르냐면 자연지진. 인공지진은 뭐냐면 핵폭발, 이런 것 때문에 역시 땅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진앙이 어디고, 진원이 어디고, 진앙의 거리 어디고, 진원의 거리 어디고, 그다음에 진원 깊이는 어디고, 진원 깊이에 따라 천발 지진 70km 앞뒤, 중발 지진 300km 앞뒤, 그다음에 신발 지진은 300km, 진원의 깊이가 그 이상일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자, 아까 교수님 첫 번째 보여줬던 그림, 여기 보면은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용의 머리가 있고요. 용이 다 매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꺼비가 있어요. 요 몇 개 카운트 하냐면 앞에 4개 보이죠? 뒤에 4개 있어요. 그래서 토탈 몇 개냐? 8개입니다. 자, 8개, 밑에도 8개.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저기 용의 입에 있던 여의주는 빼놨어요. 이거는 교수님이 옛날에 대만에 갔었을 때 이거 이름 뭐냐면은 후풍지동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진계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장형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인데, 그때 만들었던 작품을 과학관에서 해설사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처음 보고 저거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한국에 와서 했는데, 저거 하나에 4만 원, 3만 5천 원 그 정도 되는데, 이 이 한국에 날아오는데 중국에서 곧바로 못 오고 대만 들렸다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 값인가 봐. 25만 원 들었어요. 오는데 shipping 차지가. 자, 그래서 여하튼 여기 교수님이 지금 이거 연구실에 2개 있어요. 2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거 흔들렸을 때 여기 입에 있던 여의주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떨어지는 게 뚝 떨어지는 게 동시에 두두두두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뒤로 떨어지는, 앞뒤로.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지진이 난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 딴 거는 괜찮은데. 근데 막 다 흔들려서 8개가 두꺼비 입으로 여의주를 뚝뚝뚝뚝뚝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면 진짜 심한 지진을 느낄 수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세계사적에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진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따로 영상을 교수님이 아까 좀 전에 여기 해놨지만 요거를 다시 링크를 해놓으면은 우리 방에 있는 연구원이 또다시 그 작동 원리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요 안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교수님이 사갖고 왔을 때는 요 안이 요렇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 연필하고 요 고무 찰흙은 교수님이 붙인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흔들리면서 옆을 탁탁탁탁 치면은 요거 2개를 치면 요쪽에 있는 여의주에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치면 저쪽에 걸려있는 입에 있던 여의주가 떨어지게 돼요. 이게 너무 많이 흔들리면 막 다다다다다다다 다 하면은 순서대로 드드드드드드 여의주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서 연필을 잡아서 볼펜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볼펜을 가지고 위에다가 접착제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안으로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하지만 요거는 좀 더 간단했지만 요거는 좀 복잡해 보이죠? 연결하는 게 이렇게 종처럼 흔들려도 되고 이렇게 끈을 매달려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방에서는 이렇게 아래에서 연필로 연결해서 그래도 뭔가 부딪혀야 되니까 뭐가 너무 흔들리지 않게끔 무게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찰흙을 붙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연필 말고 좀 더 뚱뚱한 찰흙을 온몸에 다 묻혀갖고 했으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작동 원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위에는 펜을 매달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더 퉁퉁해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여기가 너무 좁아. 그래서 좀 얇게. 하지만 그게 약간 부딪히는데 탄성이 있게끔. 왜냐하면 툭 부딪힌 다음에 그 힘으로 옆으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약간 찰흙으로 부딪혀 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3D 프린터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방법이랑 이런 방법이 아닌 요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옆에 있는 두꺼비도 만들고, 요거는 뭐냐면 탁 쳤을 때 요게 슬라이드가 되는 거야. 여기 딱딱 원래는 요거를 한 거지. 원래는 요거를 한 건데 이쪽을 탁탁 치면은 요게 움직이면서 슬라이드로 툭툭, 그래서 이제 두꺼비 입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한 건데 아주 잘 작동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 이거는 중학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해봤을 때 이거 안에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랬더니 이거는 물을 차놓고 이것도 아이디어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면 물이 그 수위를 넘어서니까 여기 있는 여의주를 흔들면 여기 두꺼비 아래로 입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말을 한 건데, 물이랑 같이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물이랑 같이 내려왔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이거는 생각은 되게 좋은데 재밌는데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이거는 위에서 하는 건데 위에서 했는데 이게 이것도 역시 바람인가? 이거는 학생이 그린 거예요. 이거는 되게 좀 복잡하게 그렸지만 나름대로 원리가 있게끔 그렸네요. 자, 이거는 맨 처음에 3D 프린터로 뽑아내기 전에 CAD 작업이라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하게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연구실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기회가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지진계를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봤을 건데 수평동 지진계, 상하동 지진계라고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냐면 일단은 관성에 의해서 저기 추가 매달려 있어요. 추가 매달려 있고 나머지 틀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지진이 나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빨간 줄로 이렇게 양쪽으로 흔들리게 되니까 수평동, 이거는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하동. 근데 이랬을 때 움직이는 방향이랑 똑같이 이거 그래프 종이를 놔야지 움직이겠죠. 그치? 같이 그래프가 종이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 돌은, 이 커다란 이 구슬은 관성이라고 그랬을 때 제자리에 있는데 나머지가 움직였을 때는 이 실이 움직이고 이 스프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구슬은 그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흔들렸을 때 저절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랍니다. 자, 교수님이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페이지 2에서 페이지 4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거를 가지고 교수님이 조금 말을 빨리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책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못한 그 수업 자체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탐구 목표는 앞으로 계속 할 거에 대한 탐구 목표이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내용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